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이사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어서 이사님.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이고,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야, 우리 지금 이 새 스튜디오 처음이신가? 네, 처음 왔습니다. 네, 이쪽은 처음입니다. 이야, 우리 그때 여기는 13층이지만 예전에 그때 11층? 조금 좁은 데서 네, 보고평 전문가. 참 여러 살리셨다. 우리 그때 강영현 부장 시절에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불나방처럼 뛰어들 수 있던 그 막 미국 주식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막 뛰어들던 그때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자 지금은 우리 벌써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언지를 간만 봅시다. 간만. 좋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뻔하잖아요. 딱 좋게 얘기 안 할 것 같잖아요. 제목이 좀 무시하긴 했어요. 안 들어도 돼 그냥. 쟤 나오면 그냥 맨날 하는 얘기 또 하는 거야. 쟤 또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무슨 매크로 시황이나 뭐 뷰라고 하는 게 건전지도 아니고 맨날 바뀌냐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배터리도 아니고 바뀔 수가 없죠. 그 지금 소장님하고 얘기했던 그때가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빼빼로데이 때 내년 빼빼로데이 때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때 네. 올라가 있나 내려가 있나 보자. 11,000 깨져 있나 안 깨져 있나 보자라고 했는데 6월 달에 깨져버리잖아요. 6월 달에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내년 빼빼로데이라 했던 게 내년이 2022년 11월 11일 날 가서 11,000 깨져 있나 안 깨져 있나. 네, 그때 11,000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야 13,000, 4,000까지는 모르겠지만 11,000은 너무 하지 않냐. 나스다.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11,000 했고 이제 지금 와서 또 이제 브리핑의 제목을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브리핑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잠깐만 오늘 준비하신 자료 한번 화면에 한번 네. 띄워봐 주시죠. 네. 제목 봐라 씨. 제목만 봐도 네. 그러니까 뭐 그 노래 제목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뭐 삼성전자 물려 있는 사람 듣지 마. 너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 이제 계산하면서 지금 막 제가 이걸 네. 이미지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뭐 환율 덕도 있고 전기차도 잘 나오고 해서 괜찮은 것도 있고 이제 반도체도 이제 다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고평가된 상황에서 이제 30% 정도 빠진 상황이고 거기서 또 반등을 왔었는데 그 반등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긴 했었거든요. 급하게 왔었잖아요. 13,500까지 왔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반등이 약간 조금 편중돼 있었어요. 큰 것들만 가고 나머지는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하여튼 냉정하게 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면 이게 틀딱들 좀 나이 좀 먹고 주식시장에서 좀 이렇게 깡통 몇 번 차본 사람들은 이게 리세션이다, 뭐 큰 크레딧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겁을 먹어요 사실은. 무섭거든. 그 느낌 아니까. 네, 느낌 아니까. 눈 딱 떴는데 한가 그냥 박혀서 이게 거래도 안 되던 그 시기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똑똑하다, 뭐 전략이 좋다, 뭐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한다, 뭐 한다 이게 안 먹히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늘상 고평가 국면이 지나고 나면 그런 과정이 없이 그게 완전히 카타르시스 시장의 어떤 배설 그게 나오고 나서 싹 청소가 되고 다시 쌓아야 되는데 여기 이거 뭔가 중간에 끊고 나온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느낌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은 건 이제 그라데이션 오브 리세션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해요. 잠깐만. 네. 야, 저 단어, 그라데이션이라는 저 영어 단어를 여기서 볼 줄이야. 아니, 저 용어를 지금 우리 강 이사께서 만드신 용어요, 아니면 월가에서 회자되는 용어요? 아, 제가 한 겁니다. 예. 제가 이 PPT를 하다가 그라데이션이라는 그 PPT 그게 있어서 예. 그래서 그냥 리세션이 지금 그라데이션처럼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하여튼 저번 PPT부터 요거를 제목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을 갖다가 네이버 검색하면 제일 위에 통합 검색을 하면은 위에 농담으로 나와요. 농담. 그게 이제 조크의 농담이 아니고 아주 짙을롱자에다가 담담할 그러니 우리 왜
파워포인트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네, 아주 네. 짙은 색깔에서부터 조금씩 연해지는 요렇게 네. 배치해놓은 네네. 거. 그런 것처럼 야 리세션의 그라데이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짙고 옅음의 그 정도에다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 또 눈금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를 못 느끼는 건데, 음. 그러니까 이제 한번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가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아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2008년부터 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 그 뒤에 이제 유럽 사태도 터졌고. 지금 예. 2018년이 아니고 2008년이라고 2008년이요. 하셨습니다. 예, 금융위기 2008. 이후에. 예.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속 상승장이었거든. 나스닥이 5배 막 1,400에서 19년까지 올라간 거에 됐다. 요번에 2020년 꼭지 찍을 게 17,000이었으니까 12배, 13배가 올라간 거죠. 거의. 예. 그러니까 이제 베이직 로직은 뭐냐? 주식은 사면 무조건 들고 있으면 먹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조심하자. 네. 이제 진짜가 온다. 그레데이션은 결국에는 조금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 색 같고 이게 이 색 같고 계속 그러지만 결국에 쭉 가서 보면 딱 찍혔을 때 리세션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동안 이제 페드가 1970년 이후에 페드라고 하는 애들이 정책금리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서 전 세계, 그러니까 기준 통화가 된 거죠. 70년대 후반에 윤전기 돌려서 통화 팽창시키고 WTI에다가 달러를 연동시키고 베트남전 때문에 전비 주고 그거 뭐 그러면서 공장들은 전부 독일하고 일본하고 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통화 패권으로 이제 국가 전략을 틀어버렸을 때 이후에 페드 FOMC는 글로벌 이제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기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 달러하고 태환을 완전히 닷줄을 탁 풀어버리면서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달러 그린백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이후에 페드의 정책을 봤을 때 페드가 하고 밀어낼 때 돈을 밀어낼 때는 전 세계가 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고 들이마실 때는 죽은 거야 다. 87년 저축 대부조합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축은행 코프 막 이런 게 터졌는데 결국에 멕시코가 외환위기가 와버렸잖아요. 97년 닷컴 버블이 막 일어났잖아요. 96년에 먼저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 빨리 인상해서 다시 금리를 내렸다가 99년에 보니까 이거 너무 늦었다고 해서 막 급하게 올렸거든요. 그린스팬이. 그러고 나서 버블이 거기 주식시장 버블이었는데 그 이후로 나서 결국엔 그걸 누가 안고 터졌느냐? 동아시아가 안고 터졌고 한국 날라갔죠. 그거 할 때 미국 사람들은 800원 하던 한국 환율을 1990원까지 1980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와서 건물들이 뭐 주식이고 다 샀잖아요. 회계 막 이런 것도 다 감독하면서 로펌 롤부터 시작해 다 바꿨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등에다 빨대를 딱 꽂았단 말이죠. 니들 국민들 앞으로 5년 안에 이미 못 갚을 거야. 한 10년 걸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쾌재를 불렀는데 한국 사람들이 금바지 빼다가 갚아가면서 그 1년 반. 그렇죠. 이게 이제 얘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이게 안 맞는 말이었던 건데. 그리고 동아시아 위기가 터졌지. 07년도에는 사실은 미국 본진이 깨진 건데. 그럼 자기들이 나라가 자빠져야 되는데 기축통화 패권이 이제 헬리콥터 밴 공항 전문가가 딱 나오면서 니들 돈의 힘이 뭔지 보여줄게. 기축통화 뭔지 보여줄게. 하고서 돈을 막 뿌려댄 거죠. 네. 근데 그때 사실 모기지 채권 부실난 건 64조 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통화가 연결돼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불안했던 거지. 지금 64조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틀어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돈 때문에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엔 누가 터졌냐? 유럽이 터졌잖아요. 남유럽 PX가 금리 막 뛰면서 걔들이 다 안고 터져버리고 중요한 자산들은 다 거기서 날려버렸다는 거죠. 2018년도 이렇게 부를 때는 일드 커브가 벌어져 버려요. 이렇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로 장기 국채는 높고 단기 국채의 금리는 짧고 그러니까 돈을 토막을 내서 계속 장기로 빌려주면서 막 유동성이 풀리면서 산업 생산, 소비, 그다음에 투자 모든 것들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서 일드컵 인버전이 빡 나오기 시작하면 어딘가에 가서 꽝 터졌다는 건데 2018년도에도 그게 나와요. 그런데 중미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그때 와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 제롬 파월 너 내가 너 자를 수 있지 않냐?
트위터로 막 자고 일어나면 트위터가 와 있어 막 제롬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 아니라 제롬 파월 그럼 제롬 파월 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런 사진들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팬데믹 터진 거 그거는 불가항력이었으니 네. 고기만 잘라보시자고요. 지금 가서 차트를 가서 잘라보십시오. 그냥 가위로 오려도 되고 그러고 2018년 10월 달일 겁니다. 그때 우리 30% 정도 빠졌고 미국도 한번 빠졌어요. 그거하고 지금하고 딱 갖다 붙여놓으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드 커브 인버전이 딱 나오면서 차트가 10년 사이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안고 터질까 이거. 미국이 인플레를 조장하고 이게 통화가 풀려서 인플레가 된 거예요. WTI가 올라서 그랬다. 우크라이나가 됐다. 뭐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나 서플라이 체인 지금 컨테이너 값 다 빠졌고 WTI 고점 대비해서 124불에서 지금 90불, 80불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인플레는 왜 올라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핵심은 그러니까 성동격서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거예요. 돈을 풀어서 그런 거지. 야들이 이게 무슨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푸니까 임금이 자꾸 올라가고 부동산 사고 고용이 많이 되면 무조건 부동산하고 주식가격 무조건 다 올라가거든요. 그 리그레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100%입니다. 그런데 통화 팽창과 축소 과정에서 18년하고 지금 딱 붙여놓으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하고 들이마시는 구간이 된 거죠. 연준의 들숨 기간이네. 그렇죠. 날숨이 아니고. 네. 그럼 어디가 이거 안고 터질래? 칼로 찌른 놈은 미국인데 그 칼자루를 주는 거죠. 네가 감옥은 네가 가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받을 놈이 없네. 이 칼을 받을 놈이 없어. 받고 싶지 않죠. 안 받고 싶지. 그러니까 중국이 뿌지다. 팀푸동 뭐 안 들린다 이거지. 쫑거 인민공화국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메이컨씨 뭐 쫑거 최고. 약간 뭐. 이수근 씨. 저도 약간 이수근 이수근 씨가 씨급이야. 완전- 약간 뭐 뭔 네.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또. 한국말 같은데 중국말 같고. 네. 대충 알겠어. 제가 사족을 붙이면 어. 중국어가 사실은 중국 애들은 발음 기호를 영어를 써요. 막 영어로 발음 기호를 쓰잖아요. 그게 바보 같은 애들이야. 왜? 원래 한자는 우리 동이족 할아버지들이 만든 거잖아요. 갑골 문자 이거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든 거예요. 네네네. 은허, 은나라, 주나라 할 때 그 은나라, 예? 그 은나라 그 할아버지들이 단군 할아버지들의 제후국이었던 그 갑골 문자 거기 나온 게 거기 비파명 동금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골 문자 만든 거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이야. 다른 데들 아니야. 거북이 등갑불. 거북이 등 껍데기에 그 시기 네, 그거. 그게 이제 갑이고 골은 이제 소 골반뼈. 그게 갑골 문자. 갑골이야. 근데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한글을 창제할 때 발음 기호를 맺는 거예요. 나란 말싸미, 딩기게 달아. 이게 달아. 쫑고, 보통라, 쫑고라, 좀 보통라. 그러니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 때 서희 단판, 중국어 그 거란족하고 말이 어떻게 통해? 통했다는 얘기잖아요. 통했다는 얘기네. 다 통이라는 얘기죠. 중국어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근데 저희가 사실 경제 예능 방송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들어오신 분들 벌써 아셔. 지금 예를 들어서 왜요? 우리 강영현 이사 팬분들은 네. 뭐 수백 번을 들어서 이제 뭔 소리 할지 뻔하게 아신대. 쫓아다니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또 뭔 소리 할지 다 아신대. 팬덤 분들께서. 또 그리고 이제 몇 번 안 들으셨던 분들은 또 그러시지. 저 사람은 주식 빠질 때만 나오는 분인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 일단 근데 뭐 웃자다 보이지가 띄운 거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벌써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브리핑이라고 해서 일단 분위기 쌓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지금 약간 서론 부분에서도 뭐 닷컴 버블도 얘기하고 금융위기도 얘기하고 이놈 저놈 그거 하고 지금 뭐 영화 강릉을 떠올리게 하는 칼자루 주는데 잡을 놈이 없고 뭐 이런 것까지 하셨는데 좋아요. 지금 만약에 끝까지 결론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계시면 지금 유진증권이 이사셔. 그것도 승진아 씨가 이사셔. 그러면 손님들한테는 뭐라고 해서 주식을 하게 하려고? 주식을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손님들 많이 오실 거 아니야. 많이 강영현 오시죠. 소문 듣고. 가면 막 컴퓨터 앞에 포스트잇 막 전화번호 다 붙어 있죠. 그럼 싹 걷어서 전화 안 드리죠. 전화 드려야 할 말이 없어요. 주식하지 말라고 할 건데 표리 부동, 언행 인지 부조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언행일치. 언행일치.
이사님이시지만 회사에서 잘릴 텐데 그러면. 아, 회장님이 보시면 안 돼요. 회장님 보시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제가 24년 주식을 하면서 그 깡통 찼던 거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2018년에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 제가 여기 와서 내 연합인포맥스를 친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급형 전문가 저쪽 귀퉁이에 10위권 증권사에 영업하는 놈한테 와서 1시간씩 이거 시간 내준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 네, 들어주질 않았어. 그래서 내가 연합인포하고는 내 끝까지 연을 맺으려고 내가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처음에 뭐 저거 갖고 뭐 안티도 엄청 많고 근데 거기 여기만 안티 있는 게 아니야. 어디든 다 안티 있어. 다 있어요. 다 괜찮아. 네. 그런데 겸손해야 돼요. 시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마켓님이 아니잖아요. 마켓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하고 살아나라 하고 불면 그냥 칠면조도 날아다니고 막 태풍 불면 날아다니고 아무나 그냥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비극은 잡주가 상승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올라가야 될 주식이 하락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올라가야 할 네. 주식이 하락하는 거. 네. 잡주 오르는 거는 괜찮고. 네. 그거는 그럴 수는 그렇게 하는 어. 정말 그 큰 비극은 이 주식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바르게 투자했어. 워런 버핏 흉내 내고 책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퍼 10배 밑에 8배 7배 잡았어. 그 사람 망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 그런데 망해. 그런데 막 레버리지를 안 일으키면 안 망하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12배에서 샀어. 근데 8배 됐어. 그럼 사람이 못 참아요. 돈 탈탈 털어다 집어넣지. 근데 그런 주식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요. 그러면 담보 잡고 은행 대출 끼고 마통 갖다 집어넣는데 그러면 현금 가지고 투자할 때 넉넉하던 사람도 빚을 끌어다가 때려박기 시작하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하루 7, 8%만 밀어버리면 반대 매매가 겁나고 아이고 이거야 나 여기서 1억 주고 시작했는데 5천 돼서 거기다 물 태워서 다시 1억 했는데 그놈이 다시 5천 되고 2,500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리세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네.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리세션이 안 온다라고 하면 지금 사야 돼요. 근데 리세션이 안 온다 하면 사야 돼요. 된다. 근데 나는 올 것 같으니까 고객들 보내고 1년 있다 오십시오. 나를 잊지 마시오. 그때 돼서도 나한테 오세요. 내가 주식 잘하는 거 보여줄게. 나 주식 못하지 않아. 그런데 건방 떨면 안 돼요. 시장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바람을 들이마시잖아요. 지금. 유동성 회수하잖아요. 역대급으로 유동성을 풀었지만 역대급 실수였어. 정책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거고 거품이라고 하는 것도 버핏 레이쇼라든가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07년에 리만 브라더스 터질 때 그때보다 모기지 금리가 더 비싸요. 모기지 그 금액이 더 비싸요. 그때보다. 그리고 모기지 채권 금리는 그때 맥스가 6.5였다고 하면 지금 6%까지 왔는데 집값이 많이 하졌기 때문에 할부금이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그때보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주식은 그보다 더 하죠. 버핏 레이시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닷컴 버블 07년도에는 주식은 버블 아니었거든요. 닷컴 버블 때가 주식 버블이었지 07년도에는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되지. 그때는 멀쩡한 상황에서 매크로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그러졌으니 거기서 때려 박으면 그냥 돈 버는 거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30% 빠진 걸 가지고 시장이 다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 말이 맞아서 리세션이 와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30% 지금 애교지 이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신이 없다. 내가 24년 했는데 자신이 없다면 없는 거지. 남들은 자신 있으면 해라. 그건 상관없다. 지금도 니치나 이런 것들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래도 주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00만 원, 500만 원 망하지 않을 돈. 그 절반은 떼서 은행에다 갖다 놓고 저축하시라고 그래요. 안 되면 증권사 CM에 넣으시고 만약에 9월 22일 날 어떤 국채 금리가 튀어 오르고 나면 그때서 국채 같은 거 장기 투자 IRP라든가 장기 연금 같은 거 거기다 때려 박아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되겠다. 다만 페드가 입장 정리가 끝나기 전에 먼저 예단하지 말자. 이 분노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겠다. 여태까지 인플레가 뭐 안 온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막 그거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게 되니 안 되니 뭐 별얘기 다 했었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그죠? QT도 안 한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안 한다, 그거 다 예상 다 했는데 다 틀렸잖아요. 왜 다 틀렸을까요? 페드가 보는 지표를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 디퓨전이 있거든요. 디퓨전. 그러니까 확산 지수가 지금 전반적인 골고른 인플레이션 상승이기 때문에 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라든가 렌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거지. 휘발유값 빠진다고 해서 이거 되는 거 아니다. 휘발유값은 2012년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인데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8% 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인플레가 잡혀도 지금은 사람들이 다 와서 인플레에 읊어대면서 인플레가 잡히면 될 거다라고 하고 금리 인하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네. 페드가 4%까지 올린 이것이 실물 경제의 타격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게 흔히 우리가 이 책상에서요. 이게 종이 이걸 갖다 놓고 칼로 자대고 이걸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책상은 금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힘을 잘 줘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밑에다 뭘 대지 않으면 그렇죠. 책상에 금이 간단 말이에요. 다 긁어버린단 말이에요. 페드 정책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페드가 이거를 정말 남이를 잘 따갖고 책상을 안 긁고 요것만 잘라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1970년대 걔들이 이거 하면서 8번 금리 인상한 것 중에서 페드가 금리 인상하고 리세션 안 온 게 딱 2번 있어요. 94년하고 2018년. 18년은 트럼프가 막아섰고 그러니까 JP 모건 할아버지가 와서 일드 커브 인버전 이번에 다시 돌려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딱 벌어지면서 유동성이 다시 확대됐죠. 그때는 정치적인 이유 인플레가 그리고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됐었고 94년은 실업률 기준이에요.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 미국은 4%인데 100명 중에 4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놀고 먹어요. 그런데 금리를 어디서부터 땡겼냐?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5.2%에서 5% 되면 땡기기 시작해요. 실업률이 내려오다가 5% 되면 금리를 차박차박 0.25, 25bp 해가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딱 맞춰서 올려요. 한번 보세요. 역사 나온 대로 페드는 계속 필립스 곡선 갖다 놓고 실업률 갖다 놓고 아주 보수적으로 대응하는데 주식 판때기는 미리 예측하는 거거든. 이거 페드 어떻게 될 건지 미리. 근데 페드는 아니야. 실물 지표 나오면서 실업률 그 데이터 늦게 되는 걸 보고 실업률 이만큼 나왔네. 이제 이만큼 올리면 되겠네.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94년은 6.2부터 올리다가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다시 풀었어요. 금리를.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다시 올리기 시작한 게 실업률이 5% 언더로 내려오면서 4몇 %부터 올리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오르면서 99년에 다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예. 자, 잠깐만. 네, 우리 예. 네. 강 이사님 목 한번 축이세요. 네. 진짜 아우 저 삘 받으면은 그래서 숨 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저러다 저 쑥 넘어갈. 아니 자 지금 다들 뭐 퇴근하시기도 바쁘신 시간인데 지금 7시 반도 안 된 시간에 지금 3,000명 넘게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벌써. 우리 이제 강영 이사 나오시는 것 같다가 이제 보신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채팅방이 우리 연합인포메이션 채팅방이 이렇지가 않은데 오늘 상당히 좀 과격했어요? 좀 어지럽습니다. 첫째는 못 보던 아이디들이 제가 어지간한 아이디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못 보던 아이디들이 많은데 낯선 아이디들이 많은데 우리 연합인포맥스의 이 실시간 채팅창과는 어울리지 않는 좀 그런 격떨어지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뭐 어딜 가나 한 번씩 하던데 이놈의 무슨 뭐 프리섹스 어쩌고 하는 이런 좀 이러지 마세요. 진짜 살더라도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 걸로 도배를 하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 강 이사님께서 이렇게 강 이사님의 논리는 다들 많이들 아시고 이제 정말 이제 요즘 유튜브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관심 있게 몇 번 들으면 알아서 올려주니까 구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럴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전 놀라웠던 게 미국 장이 FOMC를 갖다 이틀 앞두고 반등을 만들어내네. 반등을 만들어내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크리티컬한 3.5에서 또 이번에 전고점이기도 한 3.5에서 6월 중순에 그 3.5에서 막히고 나서 금리 빠지면서 랠리가 얼마나 강했어요. 이번에도 그럼 3.5에서 금리가 막히고 FOMC 이후에 금리 떨어지면은 제1감은 주식 그러면 안도 랠리 나오겠네. 파월이 세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점도표 뭐 한번 다 확인하고 했더니 지금 시장에서 얘기했던 뭐 잘못하면 이게 뭐 최종적으로 뭐 4.5를 간에 5%도 간에 했는데
점도표 올라간다 해봐야 뭐 꼴랑 뭐 4.25 뭐 이 정도면은 시장 오히려 좋아하겠네. 네. 그리고 지금 뭐 괜히 강영현 빠들이 월가에도 진출을 해가지고 어? 매도 쪽으로 쇼 쪽으로 막 후려쳤는 애들 걔들 한번 쇼커버. 쇼커버 한번 유발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오늘 또 우리가 했는 얘기 중에서 조금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그거 봐라 그래 설레발 칠 때 알아봤다 이 소리 또 나오거든. 그렇죠. 예? 네. 그러니 단기적으로 안도렐리가 나올지 쇼 잡아먹는 강한 매수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오늘 가져오신 자료에서 네. 우리 강 이사께서 길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 한번 듣고 그다음 얘기가 있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가 오래간만에 너무 마음이 편했나 봐. 너무 일이 풀려버렸어요. 네. 진짜 좋죠. 이 풀리시면 얼마나 말리면 좋아요. 안 돼 네. 지금 나 말리면 안 돼? 나 욕먹을 까고 하고 왔어. 나 오케이 지금 오케이. 요새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연락이 많이 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 할 얘기 다 했다 이제. 나 할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부르지 마시라 이제. 나 이제 모든 걸 절필할 거예요. 다 이제 유튜브 다 자를 거예요.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 리세션 오면 한번 불러요. 나 이제 그때부터는. 아니 그 맨날 똑같은 얘기거든. 그게 무슨 뭐 진짜 뭐 맨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추세라고 하는 거하고 반등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승해서 조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추세,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걸 구분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박스권을 보여서 반등을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사이클일 거냐 아니면 다시 반등할 거냐를 아니 다시 이제 추세를 돌릴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데 제 기본적인 이야기는 내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추세는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 한 6개월 정도만 시간을 더 갖고 생각을 해보시자 내 말을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여기 단기적으로 보시면 단기 낙폭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52주 그러니까 고가에서부터 주식들이 얼마나 빠졌나라고 보는 평균을 내보면 95% 정도는 다시 반등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큰 크래시가 나거나 리세션이 오거나 하는 거 아니면 단기 반등권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반등 올 때 이게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반등이라 생각하면은 반등 올 때 좀 줄인다. 줄여야죠. 주식을 올라올 때 팔아줘야 될 때가 있고 내려올 때 사줘야 네. 되는 게 있는데 근데 그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추세는 하락이니까 13,500까지 내가 올라간다고 얘기했거든. 6월 말에 분명히 내 유튜브 가면 다 찾아보면 영상 가서 여기서 너무 비싸다. 나 인버스 친 거 다 까꾸로 잡았다. 그리고 원유 인버스 잡았다. 다 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인버스 쳐서 실익 없다. 13,200, 12,500에서 13,500까지 갈 건데 기간은 나는 모른다. 그럼 13,700까지 갔어요. 그럼 별로 안 틀린 거잖아. 그러면 나 이뻐야 되잖아. 그러지. 욕만 엄청 먹었어. 욕만. 13,500 돼서 고객들한테 그랬어요. 다 정리해라 이거. 뭐 뭔 미련을 두냐 여기서. 쭉 빠졌어요. 이제 또 이제 올라오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또 오면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같냐? 13,500 못 갈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13,000 찍고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진폭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가다가 왜냐하면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하니까 올라갈 땐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확 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차트 패턴 가지고서 뭐 저 약 판다라고 그러니까 차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에너지 흐름을 보면 네.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하고 멀티플하고 조정인데 지난번에 멀티플 조정은 5년 평균까지 조정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때 금리, 요게 노란 선이 2년물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2년물 금리를 고려했을 때 멀티플을 얼마로 줄 거냐라고 하는 걸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색은 지금 멀티플이에요. 그러니까 2년 다시. 자 2년물 국채 금리를 고려했을 때 멀티플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가를 노란 선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멀티플이 적정한 수준의 멀티플이 왜냐하면 할인율이 할인율이니까. 유동성에 관련된 거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2%일 때 하고 저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10년물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10년물은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럼 네. 리세션이에요. 네. 10년물은 버티고 금리를 올려야 시장이 그나마 올라가지. 그나마 반등이라도 주지. 여기서 10년물 국채가 까꾸러지면서 내려간다.
단기 국채 금리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일드 커브 인버전이 심화되는 거면 은행 다 PF고 은행이고 뭐고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돈맥 경화가 딱 터지면서 어디가 뻥 터지죠. 그러면 달러가 부족한 미국 뭐 터키부터 시작해갖고 신흥국 다 터질 테고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약한 고리들이 텅텅 터지기 시작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단기 국채 금리로 인플레를 잡는 과정인 거죠. 근데 2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으니 지금 14배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17배라는 겁니다. 높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면 20% 정도 내려가야 지금 국채 2년물 금리 단기적으로 페드가 유도하고 있는 그 시장의 멀티플이 20% 정도의 시장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는 게 여기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긴축합니다. 크레딧 임펄스는 그냥 지준율 완화하고 돈 풀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하면 이렇게 지금 이 차트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유동성이 죄어지는 거고 유동성이 조여지는 예, 거고 위로 올라가면 유동성이 풀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X축은 지금 그 예. 시기고. 예, 예. 예. 요렇게 요거는 지금 이 차트상으로는 현재 시점이 제일 최저점인데. 그렇죠. 저 한 3분의 1 지점 저 때가 언제쯤이에요? 어디 여기? 그거 푹 꺼졌는데 아니야. 요거, 요거? 중간에 꺼졌을 요거 때. 닷컴 저기 리만 브라더스 때. 리만 때. 예. 금융위기 때. 예. 그때는 이제 시장이 매크로가 이제 페드가 긴축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아하. 왔었던 그런 긴축이었는데 금융 시스템 자체적으로 돈이 안 돌아서.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은행에서 잠그고 있잖아요. 페드가 잠그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네. 여기 노란 점으로 이렇게 찍은 거가 기업의 어떤 EPS 그로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6개월 있으면 네. 은행에서 돈줄을 조이고 6개월 있으면 이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글로벌리하게 다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크레딧 임펄스가 어떤 것들을 합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양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레딧 부양책? 임펄스를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구글에서 유동성을 해요. 의미하는. 네,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연준의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지금 이렇게 상황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익이 문제인 거죠. 이익이 안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OPM은 오퍼레이팅 마진, 예. 영업이익, 예, 영업이익률이죠. 마진율이 이익률이죠. 이익률이 디퓨전이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는 건 뭐냐면 좋은 거는 엄청 좋은데 안 좋은 건 되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기업들에 지금 몰려 들어가서 이렇게 그 빈자리에 지금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크레딧 임펄스가 내려오게 되면 OP 마진이 지금도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10% 언더로 깎아야 되는데 지금 연간 단위로 보면 이건 지금 분기로 나왔는데 연간 단위로 보면 13%를 예상하고 있어요. 마진율이. 네. 임금 오르고 렌트 오르고 원자재값 오르고 다 올랐는데 그런데 마진율은 되게 좋대.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틀어서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3, 4분기부터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예. 그 와중에도 마진율이 좋다는 얘기는 예. 미국 기업들이 어지간하면은 네. 그 인건비 오른 거, 그다음에 원자재값 오른 거, 렌트비 오른 거 이런 것들을 다 네. 소비자 가격의 전가가 지금까지는 됐다는 얘기네. 됐다는 얘기죠. 그죠? 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도 될 거냐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고 음. 달러가 강세였잖아요. 강세가 돼버렸어요. 네. 달러가 막 올랐잖아요.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면 S&P의 매출의 55% 정도는 해외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갖고 들어오면 줄어들 수밖에 없지. 환율이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외 매출을 미국 기업으로 갖고 들어오면 환전을 해보면 돈이 덜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00억을 벌었어. 그걸 다시 미국으로 갖고 들어가. 네? 가치가. 네,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 달러로 기준으로 봤을 땐 빠질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100억을 했는데 네. 그걸 미국으로 갖고 가려고 달러로 바꾸려니까 네, 달러가 너무 비싸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억을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불이었다라고 하면 음. 지금은 800만 불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건 기술적인 거예요. 그냥 네. 영업이 네. 잘 된다고 하더라도 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 좀 낮춘 건데 요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조정이 시작된 거죠. 이거 9월자예요. 9월자. 9월에 잠깐만. 요거 리비전인데. 잠깐만. 네. 우리 또 강혜인 이사 저기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저 그림 지난번에도 봤었지만 자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좀 천천히 갑시다 좀. 알았어요. 차트 설명부터 좀 해줘봐 이씨. 예. 그러니까 이 차트가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어닝을 좋은 쪽으로 하게 되면 이 차트가 올라가요. 좋게 쓰면 그러니까 이거 좋아질 거야라고 쓰면 이게 올라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 저거 위로 올라간다고? 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영선 위에 있었잖아요. 제로 얼마 전까지. 위에. 네, 8월 말까지, 7월 말까지만 해도 영선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빠질 거야 하는 것보다 좋아질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서 저기 제로 밑으로 꺼지면은 과거에는 짤없이 그냥 경기 침체가 왔네. 그렇죠. 네. 짤없이 왔죠. 머리가 아파지죠. 에이,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다르겠지. Too much expensive. Too much expensive. 그 expensive 완전 그건 그거 보령 영어요? Too much expensive. 충청 아메리칸. 그러니까 많이 믹스된 느낌. 그 저를 전라도라고 보시는데 충청도인데 보령이죠. 보령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나쁠 거라고 하는 거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5%, 7%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보자. 그리고 기업들이 자기들이 IR 하면서 이제 3분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올해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4분기 마저 남았는데 4분의 3이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나오는 10월 초부터 11월까지 그때가 잘 보시면 9월 22일 날 금리를 올리겠죠. 75bp 올릴 겁니다. 커멘트 뭐 하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상황 해제. 그러면서 11월 중순까지 매크로 이슈가 없어요. 인플레만 조금만 낮아주면 시장은 또 튀어 오를 거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어요. 지난 7월 달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반등한다고. 똑같이 매크로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매크로가 없기 때문에. 네, 매크로 중요한 게 없잖아요. 금리 인상이 없잖아요.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금리 인상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업들이 10월부터 11월까지 기업 메이저들이 올해 장사해봤는데 내년에 이거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IR 해버려. 애플은 IR 안 하니까 뭐 그건 뭐 그렇다고 쳐도 뭐 테슬라나 뭐 이런 애들이 그래서 못 맞출 것 같은데? 뭐 구글 이런 애들이 내년에 전망이 어두워. 사람 잘라야 돼. 막 이런다거나. 그러면 그거 듣고 있던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갖고 와서 확 꺾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그거다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나왔던 게 페덱스 아니야? 페덱스 같은 거. 이거 실적 가이던스 못 내겠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어떠냐면, 야, 미국이 다 플랫폼 기업으로 돈 버는데, 무슨 운송 뭐 택배 오는 애들 페덱스 뭐 그거 뭐, 그러니까 물류 그 경제가 그게 아니잖아. 신경제잖아. 4차 산업혁명인데 무슨 페덱스야 이렇게 본단 말이죠. 페덱스는 발음 잘하시네. 네. 지금 티리님 그러시네. 테슬라. 테슬라를 갖다 왜 테슬라라고 그래요? 테슬라. 참네. 아유. 자, 그래서 자, 그럼 요거 두 개 보시죠. 아까 보였던 이 오퍼레이팅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5%의 이익 나던 거는 무조건 줄어들 거 아닙니까? 10%까지 내려갈 거고, 이거 멀티플도 예전에 제가 이걸 나와서 나스닥 11,000선을 얘기했던 건 너무 고평가 상황에서 5년 평균을 가자 리세션 없는 상황으로 조정 줄 때 17배까지 가면 이렇게 된다면서 30% 조정을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4% 금리 상황 페드 기준금리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공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다음은 뭐냐? 부동산 대출한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카드 지금 가서 검색해 보세요. 크레딧 카드로 벌써 3개월 전부터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 다 박아놓고 돈이 없잖아요. 정부 지원금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돌려서 했어요. 미국에? 예. 그러고 나서 돈 못 갚으니까 리볼빙 한 지가 3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9월 말부터 분명히 리볼빙 관련된 거, 부실채권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 도배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때는 6개월 전에는 소비는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비 심리는 기대 심리는 매우 안 좋았고 아하.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침체되고 현재도 무너지는 기간이 그때는 현재는 좋고 미래는 안 좋았기 때문에 멀티플을 거기까지 반영했지만 이제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하향턴이야. 그냥 안 봐도 돼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쳐줄 거냐,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그 문제만 남은 것뿐이지 결국에 이 리비전은 반영할 거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디가 막혀버리게 되면 멀티플이 확 꺼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꽝 계단처럼 내려가는 상황이 오게 되고 거기서 또 균형점을 잡겠죠. 네. 그러면서 종목들이 나는 인플레도 이길 수 있고 나는 뭐 4차 산업혁명이고 나는 끌고 가니까 괜찮겠지라고 하겠지만 나이브하게 이 상황을 보다가 정말 만약에 일본이 YCC 하다가 아 나 안 되겠어 엔화 흔들려 막 하면서 막 전 세계에 있는 금융시장을 막 매년 수천 조씩 움직이는 일본 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을 흔들어 유럽에 돈 빼버리거나 막 이래버려. 그리고 이탈리아 우파가 딱 들어오면서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러시아 편 쓰는 게 좋겠다. 네. 미국 이 자식도 이거 별로 맨날 가스 때문에 문제 생기고 나 러시아가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야 유로존 깨자 이거. 그냥 레토릭으로. 걔네 죽었다 깨나도 못 깨요. 걔네 깨면 이탈리아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에 영국하고 걔네하고는 체력이 달라요. 그냥 레토릭이지. 겁주는 거지. 근데 그런 거 턱 튀어나와봐. 유로와 플런지 나오고 달러 강세 막 나오면서 시장들 완전히 막 회오리 속에 막 소용돌이 되면 현금 들고 있다 그때 사야지.